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시작합니다. 인천의 한 화학제품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습니다. 이동식 탱크로리로 과산화수소를 옮겨 싣던 중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 소식 김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8톤짜리 이동식 탱크로리 차량이 두 동강이 났습니다. 차량 옆 건물 벽면이 일부 무너졌고 창문도 깨져 있습니다. 인천시 서구의 한 화학제품 업체에서 탱크로리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일어난 건 어제 저녁 8시 50분쯤. 사고 당시 근로자 8명이 탱크로리 주변에서 혼입된 과산화수소와 가성소다를 폐기 처분하기 위해 옮겨 싣던 중이었습니다. 공장 관계자 2명, 그다음에 외부에서 여기를 작업을 하러 오신 분들 6명, 총 8명 정도로 지금 추정하고 있어요. 탱크로리 주변이라든지 건물 주변에 여러분들이 누워 계셨었어요. 폭발이 나자 소방 차량 등 장비 51대와 인력 140여 명이 투입돼 긴급 구조 작업을 벌였고 근로자 8명 중 7명을 구조해 인근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실종됐던 나머지 1명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다행히 폭발로 인한 화재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인근 공장들도 외벽이 무너지고 금이 가는 등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고 현장 바로 옆 건물입니다. 보시다시피 창문도 깨져 있고 천장도 내려앉은 상태입니다. 통째로 천장과 내려앉아서 저 안에도 지금 복도인데 다 내려앉았다는 사고 여파로 공장 인근이 일시적으로 정전돼 불편을 겪기도 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오늘 합동 감식을 통해 폭발이 왜 일어났는지 안전수칙 등은 잘 지켜졌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수영입니다. 어제는 여긴 물류센터에서 불이 나 5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는데요. 화재 직후 시커먼 연기가 건물 안에 순식간에 가득 차 인명피해가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 감식은 오늘 이루어집니다. 보도에 김영덕 기자입니다. 불이 난 물류센터로 119 소방대원들이 접근합니다. 그러나 창고 입구와 지하층에 연결된 통로까지 온통 시커먼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불이 난 뒤 순식간에 건물 안이 시커먼 연기로 뒤덮여 한 치 앞도 확인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앞이 전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거의 한 50m 정도를 그냥 깜깜한 상태에서 운전해갖고 도망쳤거든요. 순식간에 올라왔어요. 불과 2, 3분 사이에 그냥 꽉 차버렸어요. 사망자 5명이 모두 발견된 곳은 지하 4층. 연기가 지하에 가득 들어차면서 탈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119 구조대도 현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하 4층이고 또 평수가 상당히 넓었습니다. 상당히 넓어가지고 발화 지점까지 도착하는데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난 4월 38명이 숨진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 때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레탄 폼에서 발생한 유독가스가 건물 전체를 뒤덮으면서 대피로를 차단해 대형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지하에서 불이 나면 대피로가 한정돼 있고 불안전 연소로 연기가 더 많이 발생해 지상보다 훨씬 위험하다고 지적합니다. 다른 쪽으로 연기가 이제 배출되지 않기 때문에 연기의 위험성이나 이런 부분이 훨씬 더 커졌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불안전 연소가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고요. 짙은 농연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돼요. 또 지하 3, 4층은 냉동식품 저온 창고로 단열재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유독가스가 치명적으로 작용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현장 정밀 감식을 진행하고 유족 동의 아래 사망자 5명에 대해 부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용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기도 포천의 한 육군부대에서 병사 8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국내 코로나 확진자가 모두 완치된 후 20일 만에 추가 확진자가 나온 건데요. 군 당국은 해당 주둔지 병력 전원에 대해 진단 검사를 진행하고 감염 경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범희 기자입니다. 경기도에 주둔 중인 육군부대에서 병사 8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국방부는 경기도 포천의 모 육군부대 소속 병사 8명이 코로나19 양성으로 확인됐다며 나머지 부대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 중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군 당국과 포천시에 따르면 병사 2명이 그제부터 발열과 인후통 증세를 보여 코로나19 검사를 한 결과 어제 오후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들의 밀접 접촉자 50여 명을 포함해 주둔지 병력 200여 명에 대한 전수검사 과정에서 현재까지 6명이 추가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인원에 대한 검사 결과는 이르면 오늘 중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 확진 판정을 받은 병사 2명에 대한 감염 경로는 조사 중인데 이들 가운데 1명은 지난 10일 외출을 다녀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은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들은 1인 격리하고 나머지 부대원들 역시 예방적 차원에서 격리 조치 중입니다. 지난 2일 군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모두 완치 판정을 받은 지 20일 만에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누적 확진자는 오늘 오전 기준 66명으로 늘었습니다. 군 당국은 보건당국 기준으로 격리 중인 사람은 84명, 군 자체 기준에 따라 예방적 차원에서 격리하고 있는 사람은 934명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윤봄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최근 교회 소모임 등으로 인한 감염 사례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다며 교회 방역 강화 조치를 모레부터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대부분의 교단과 성도들이 방역 수칙을 잘 지켜준 덕분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또 이라크에 계시는 우리 건설 근로자 300여 명의 안전한 귀국을 지원하기 위해 군용기가 내일 출발한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시베리아 지역에 파견됐던 국내 건설사 직원 1명이 코로나19로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모스크바에서 동쪽으로 약 2,500km의 옴스크에서 러시아 국영 가스기업 가스프롬의 공사에 참여 중인 국내 건설사의 직원 1명이 코로나19로 현지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고 이르쿠츠크 주재 한국 총영사관이 전했습니다. 이 건설사의 다른 직원 7명도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 5명은 자가 치료 중이거나 완치된 것으로 파악됐으며 2명은 입원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고소건에 대해서 경찰이 강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한편 피해자 측은 오늘 오전 2차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관계자들의 성추행 방조 정황에 대해 추가 폭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이유민 기자입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 피해자가 작성한 고소장으로 알려진 문건입니다. 사실 여부조차 확인되지도 않은 이 내용은 SNS 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퍼졌습니다. 피해자에 대해서 온 오프라인 상으로 가해지고 있는 2차 가해 행위에 대해서 추가 고소장을 서울지방경찰청에 접수를 했습니다. 경찰은 이 문건이 최초로 유포된 인터넷 사이트 서버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입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최초 게시자 등 문제의 글이 유통된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할 거라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또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에 서울시 관계자들의 방조가 있을 수 있다는 고발건에 대해서도 강제 수사를 검토 중입니다. 이를 위해 필요할 경우 서울시청 압수수색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사망 경위를 규명하기 위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소환을 미뤄온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 등 박 전 시장 사망 전날 심야대책회의에 참석한 서울시 관계자 3명에 대한 조사는 마무리됐습니다. 한편 피해자 측과 여성단체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관계자들이 성추행을 방조한 정황을 추가 폭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측은 기자회견에서 불필요한 오해와 궁금증 등을 대부분 설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기자회견에서 서울시가 제안한 성추행 의혹 민관 합동조사단에 합류할지 여부를 밝힐 걸로 보입니다. 앞서 서울시는 시 관계자와 여성단체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을 꾸리겠다고 발표했지만 여성단체는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수돗물 유충 사태와 관련해 정부와 자치단체가 전국 정수장 49곳을 긴급 점검했는데요. 인천을 포함해서 모두 7곳의 정수장에서 유충이 발견됐습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경남 김해의 3개 정수장, 인천 정수장처럼 활성탄을 활용하는 곳입니다. 17개의 정수 설비, 즉 활성탄 여과지 중 1개에서 물벌레 3마리가 발견됐습니다. 자문을 받아보니까 물벌레로 그래 나왔습니다. 알다고라든지 이런 건 아니었고요. 환경부가 이런 활성탄 여과지 공정을 사용하는 전국 49개 정수장을 긴급 점검한 결과 깔따구 유충이 발견된 인천 공촌, 부평 정수장 외에도 5곳에서 벌레가 나왔습니다.
인천의 경우 정수장 활성탄에서 나온 유충이 배수지와 가정 수도꼭지에서도 나왔지만 나머지 5곳은 정수장 이후 과정에선 벌레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방충망이나 덮개 등으로 벌레를 차단하지 못한 게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설이 잘 돼 있는데도 벌레가 나온 정수장도 2곳이 있어서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개방되었을 경우에는 깔따구 유충이 들어갈 가능성이 현재 있고요. 거기에 대한 정밀한 조사에 대해서 전문가 합동조사단을 꾸려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과 부산 등에서 신고된 유충 19건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 가정 내 배수구나 하수구에서 파리, 나방 유충이 유입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수장이나 배수지에 그런 문제가 유충이 없는데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수도꼭지로 역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환경부는 일단 전국의 정수장에서 유충 발생 가능성이 확인된 만큼 수돗물에서 유충이 나왔다는 민원이 들어오면 즉시 환경당국에 보고해달라고 지자체에 요청했습니다. 또 활성탄을 사용하지 않는 일반 정수장 400여 곳에 대한 점검 결과도 이번 주 안에 공개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진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주한미군 감축 보도와 관련해서 자신은 주한미군 철수 명령을 내린 적이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한편 미군의 순환 배치는 전략적 유연성을 더 강화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금철영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영국의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 화상세미나에 기조연설자로 나선 에스퍼 미 국방장관. 연설 첫머리부터 미국은 인도태평양 국가며 영내 이해관계가 미국의 안보와 국익에도 영향을 끼친다고 강조했습니다. As an Indo-Pacific nation, the United States' commitment to a free and open region is rooted deep in the values, history, and economic ties we share with our allies and our partners. 전 세계의 군사 안보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면서 이런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미군의 순환이나 재배치도 다양한 도전에 대처할 수 있도록 미국의 전략적인 유연성을 부여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10년 넘게 진행돼 온 미군의 신속 대응 능력 강화 작업을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I continue to want to pursue more rotational force deployments into theaters because it gives us, the United States, greater strategic flexibility in terms of responding to challenges.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주한미군 철수 명령설과 관련해선 그런 명령 내린 적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한편 미 국방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정경두 국방장관과 에스퍼 미 국방장관 간의 전화통화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추구는 물론 긴밀한 한미동맹 관계를 재확인하고 다양한 안보 환경 변화에 대한 대비 태세를 지속적으로 굳건히 해나가야 한다는 점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철영입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오늘 고 최숙현 선수 사건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해 진상 파악에 나섭니다. 문체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청문회에서 가혹행위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한편 고 최숙현 선수의 도움 요청에도 불구하고 관계기관이 왜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않았는지 추궁할 예정입니다. 이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전 감독 김규봉 씨와 운동 처방사 안모 씨 그리고 장모 선수 등은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이 됐지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는 등 출석 의사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사흘간 이어지는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가 주요 현안을 두고 날선 대립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회는 오늘 정치, 외교, 통일, 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내일 경제 분야, 모레는 교육, 사회, 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을 실시합니다. 오늘 대정부 질문에선 고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의혹,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 그리고 현 정부 대북 정책 등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와 주요국의 추가 경기 부양책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코스피 지수가 보합권에서 등락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 매도에 소폭 약세입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1.54포인트 상승한 2230.37에 코스닥은 1.67포인트 내린 788.91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추가 경기 부양책이 다음 달로 미뤄진 가운데 간밤 미국 증시는 혼조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개인이 물량을 사들이는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에 나서면서 보합권에서 등락하고 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아스트라제네카와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하면서 모회사인 SK케미칼이 상한가를 기록했고, 두산중공업은 해상풍력 사업의 그린 뉴딜 정책 수혜 기대감에 신고가를 재차 경신했습니다. 반면 포스코케미칼은 2분기 실적 부진 소식에 내림세입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194원 1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원격 진료에 대한 수요가 늘자 중국은 중국 전역에 원격 진료 병원 600곳을 허가했습니다. 병원 내 코로나19 교차 감염을 줄이기 위해 베이징 대학 종양병원은 원격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의사는 환자 병력을 살피고 문진을 통해 처방을 내립니다. 원격 진료도 의료보험에 적용됩니다. 현재 해당 병원 내 14개 과의 의료진 100여 명이 원격 진료로 환자를 보고 있는데요. 하루 평균 원격 진료 환자는 200명이나 됩니다. 환자들도 오가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 원격 진료에 대체로 호의적입니다. 코로나19 기간 저장성에서만 하루 평균 3만 명이 원격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산둥성 진안시는 고혈압이나 당뇨 등 만성질환 환자들에게는 약을 집까지 배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코로나19 때문에 도산하는 의류기업이 잇따르는 가운데 온라인 판매로 활로를 모색하는 기업이 늘고 있습니다. 창업한 지 5년 된 도쿄의 한 의류 회사입니다. 코로나19에도 매출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비결은 판매를 온라인으로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또 지난 4월부터 온라인 무료 접객 서비스를 시작했는데요. 미리 예약한 손님과 화상 전화를 통해 1대1로 상품을 설명합니다. 이 여성은 사고 싶은 옷을 미리 받아 입어본 다음 직원과 상담했는데요. 필요하면 의상 코디 관련 고민도 함께 상담해줍니다. 이 여성은 40분 정도 온라인으로 상담한 뒤 반바지를 샀습니다. 일본 국내외에 170여 개 점포를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매출이 떨어지자 고민 끝에 온라인 동영상을 통해 실시간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라이브 커머스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라이브 커머스는 소개하는 상품을 그 자리에서 주문할 수도 있어 많을 때는 1시간에 1,000만 원 이상 매출을 올린다고 합니다. 키오나는 올해 4살, 양부모 덕분에 밝은 삶을 살고 있지만 지금까지 삶의 여정은 매우 힘들었습니다. 신생아 때 키오나는 심한 학대를 당해 생사의 갈림길에 있었는데요. 양부모는 병원에서 아기를 보자마자 입양을 결심했습니다. 키오나는 당시 다리와 갈비뼈가 부러지고 본수 상태였습니다. She had developed brain clots and she went essentially into what we call as respiratory depression and couldn't breathe by herself. 키오나는 여러 번의 수술 끝에 다행히 건강을 회복했고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목소리도 되찾았습니다. 처음 한 말이 안녕이었습니다. Hi, tell him. Hi. Good job, Kiana. Hi. And it was just an overwhelming moment. 의사들은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키오나는 뇌 손상 없이 건강해지면서 노래도 잘 부릅니다. Twinkle, twinkle, 생명의 은인인 주치의가 큰 병원으로 자리를 옮기는 바람에 진료를 위해 병원으로 가려면 차로 16시간이나 걸리는데요. 하지만 키오나 가족은 먼 길을 마다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찾아갑니다. 코로나19로 여성들의 화장법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 여성은 코로나19로 마스크를 착용하기 시작하면서 평소에 즐겨 바르는 립스틱도 바르지 않고 파운데이션도 소량만 사용합니다. 대신 눈화장에 더 많은 신경을 쓰게 됐는데요. Normalement, effectivement, je me maquille pas tant que ça, mais avec le port du masque, du coup, on met beaucoup plus l'appui sur les yeux, sur le regard, donc plus de mascara et de l'eyeliner. 화장품 판매업체 측은 최근 여성들이 마스크에 묻는 립스틱을 사용하는 대신 입술에 영향을 주는 일에 더 신경 쓴다고 말합니다.
En revanche, côté positif, c'est que tout le soin autour des lèvres s'est développé, donc les soins, les baumes hydratants pour les lèvres. 또 마스크에 쉽게 묻는 파운데이션 대신 파우더를 찾는 여성들도 늘고 있습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과 관련해서 채널A 이동재 전 기자 측이 한동훈 검사장과 나눈 대화의 녹취록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 수사팀은 녹취록이 일부 축약되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다며 다양한 증거를 종합해서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보도에 이재희 기자입니다. 이동재 채널A 전 기자 측이 한동훈 검사장과 지난 2월 부산 고검에서 나눈 대화의 전문이라며 공개한 녹취록입니다. 이 전 기자는 신라젠 수사는 수사대로 따라가되 후배에게 유시민만 좀 찾아라라고 지시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철 전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 대표의 아파트를 찾아다닌다라는 말도 합니다. 그러자 한 검사장은 그건 해볼만 하지 유시민도 본인이 불었잖아 나올 것 같으니까라고 답합니다. 교도소에 있는 이철 대표에게 편지도 썼다는 이 전 기자의 말에 한 검사장은 그런 거 하다가 한 건 걸리면 되지라고 맞장구를 칩니다. 윤석열 총장이 신라젠 수사에 검사 4명을 증언한 것을 놓고 대화하다 한 검사장이 법무부에서 놀랐다는데 왜 놀라나라고 하는 대목도 있습니다. 이 같은 대화 내용에 대해 이 전 기자 측은 신라젠 대화는 전체의 20%에 불과하며 특정 정치인을 노린 게 아니라 유시민 이사장의 강연료 의혹 등이 언론에 제기돼 언급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녹취록 전체 취지상 이철 전 대표를 협박 또는 압박하는 등 불법을 공모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수사팀은 일부 대화가 축약되거나 취재 계획에 동조하는 취지의 언급이 일부 누락되는 등 표현과 맥락이 정확하게 녹취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녹취록뿐 아니라 다양한 증거 자료들을 종합해 판단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재입니다. 지난해 10월 편도 제거 수술을 받은 5살 남자아이가 뇌사 상태에 빠진 뒤 5달 만에 숨졌습니다. 유족들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을 올렸는데요. 자세한 내용 이형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0월 5살 김동희 군이 양산 부산대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았습니다. 편도가 커져서 생긴 호골이와 수면 무호흡증을 치료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보통 1시간이 걸린다던 수술은 2시간을 넘겼습니다. 부모는 수술 받은 지 사흘째 후유증이 갈수록 심해져 입원 치료가 더 필요하다고 병원 측에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담당 의사는 수술 뒤 나타나는 일반적인 증상이라며 퇴원하라고 말했습니다. 경구약도 복용이 안 되고 밥도 못 먹고 물도 잘 못 먹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입원을 좀 더 할 수 있냐라고 물었더니 아주 냉소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국 동희 군은 부산에 있는 다른 종합병원에 다시 입원해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수술받은 지 엿새째 되는 날 새벽, 동희 군은 수술 부위가 터져 피를 분수처럼 토했습니다. 의료진과 119 구급대가 곧바로 수술을 받은 양산 부산대병원으로 김 군을 이송하려 했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도착 6분여를 남겨두고 병원 측은 환자 수용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동희는 황급히 오던 길을 되돌아 다른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사 상태에 빠졌고 사고 발생 5달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희도 이해가 안 갔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수술했던 얘기였기 때문에 왜 안 받았는지 좀 이해가 안 갔는데 병원 측에서 수용 불가라고 해서 의무 기록도 문제입니다. 지난해 10월 11일 동희군의 의무 기록에는 특이사항이 없다고만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문제를 제기한 뒤 29일에는 마취에서 깨어나는 과정에서 출혈이 발견돼 다시 전신 마취를 했고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의무 기록지가 18일 만에 애초 25장에서 28장으로 늘어난 겁니다. 당시 수술에 들어간 집도의 등 의사 3명도 병원을 관두거나 부산 본원으로 발령났습니다. KBS 취재진이 당시 집도일에 찾아갔지만 면담 해명을 거부했고 병원 측도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유족들은 어제 수술실 폐쇄회로 TV 설치 의무화를 요구하는 의료법 개정을 요구하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을 올렸고 개시 9시간 만에 2만 6천여 명이 동의했습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콜라나 사이다 같은 청량 음료가 치아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뒷받침하는 실험과 관찰 영상을 발표했습니다. 조용호 기자입니다. 스포이트를 이용해 치아에 콜라를 뿌리고
10분 정도 지난 뒤 원자간력 현미경으로 관찰합니다. 성인 머리카락 굵기의 10만 분의 1인 나노미터 수준의 레이저 탐침으로 부식 정도를 나타내는 치아 표면의 거칠기와 치아에 힘을 가하면 번영되는 탄성 개수를 확인하는 겁니다. 현미경으로 관찰한 영상을 보니 콜라에 담긴 치아의 표면색이 처음에는 연갈색이었지만 점차 검보라색으로 변합니다. 부식이 빨리 진행되는 겁니다. 사이다와 오렌지 주스의 경우에도 같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청량 음료에 노출된 시간이 10분이 됐을 때 치아 표면은 5배 정도 거칠어졌습니다. 탄성 개수는 노출된 지 5분 동안 5배 정도 떨어집니다. 나노 스케일에서 이미 충치가 굉장히 빠른 시간, 즉 5분 내에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림으로써 실제로 더 조심을 해야 된다는데. 연구팀은 청량음료가 치아에 해롭다는 기존 학설을 원자간력 현미경을 이용한 실험과 영상 관찰을 통해 증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자간력 현미경은 다른 현미경들 중에서도 특별하게 표면 형상뿐만이 아니라 그 물성도 얻을 수가 있다는 점이 최고 장점인데요.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생체 재료의 기계적 행동 저널지 지난달 29일자에 실렸습니다. KBS 뉴스 조용입니다.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방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현재 경기 남부와 강원 영서 남부, 충북 북부와 경상도를 중심으로 호우경보와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특히 제천과 부산에 1시간에 40~50mm의 폭우가 퍼붓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 지역은 낮까지, 충청과 남부지방은 밤까지 비가 이어지겠는데요. 다시 내일부터 비가 시작돼 모레까지 매우 강한 비가 오겠습니다. 일단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 제주도에 최고 150mm, 충남과 전남, 경남에 50에서 100, 그 밖의 지방에 30에서 80mm 정도입니다. 앞으로 일요일까지 장맛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면서 길게 지속되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는 중부와 경상도에 천둥, 번개가 치면서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7도 등 어제보다 2도에서 7도 정도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1에서 2m 정도로 일겠고요. 바다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은 12시 뉴스에서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